팔레스타인에 가본 적이 있나요? 일상의 규칙이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곳 말이에요. 팔레스타인은 역사와 문화가 풍부한 땅일 뿐만 아니라 상상도 못할 이상한 법들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개미를 만지면 벌금을 내야 하거나 여성과 악수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기 어렵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일상적인 활동에서 왼손을 사용하는 것조차 큰 금기 사항입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과장된 이야기일까요?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이 땅을 탐험하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독특한 법과 관습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팔레스타인은 여러분 앞에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테니까요. 예고 번 개미를 죽이는 행위 금지. 우리는 흔히 개미를 어디에나 있는 아주 작은 생물로 생각하며 때때로 해를 끼치는 것이 별일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에 오게 된다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곳의 개미는 평범한 곤충이 아니며 무슬림 사회에서 깊은 존경과 보호를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슬람 신앙에 따르면 개미는 근면하고 조직적이며 뛰어난 인내심을 지닌 생명체로 인내와 정의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실수로 개미를 밟았다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고의로 개미를 죽이거나 개미집을 파괴하는 행위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가르침에 반한 행동으로 간주되어 모스크에 끌려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미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엄격히 보호됩니다. 고기를 위해 사육되는 동물들조차 고통 없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평화롭게 죽도록 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이 일부에게는 과도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의 규칙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필수입니다. 괜히 불평을 하다가는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곳에서는 가장 작은 생명체조차 최고의 존중과 배려 속에서 다뤄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신뢰 너번 여성과의 악수 금지. 팔레스타인을 방문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성과의 신체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특히 악수는 절대 하지 마세요. 남성, 특히 무슬림 남성은 낯선 여성과 악수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닌 여성과의 어떤 접촉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슬림 여성도 낯선 남성과 악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슬림 여성과 대화할 때는 습관처럼 손을 내미는 대신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은 이슬람에서 매우 중요한 규칙입니다. 무슬림 국가에서 여성들이 이러한 금기를 어기면 특히 혼외 관계에 연루될 경우 매우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잔혹한 형벌은 공개적인 돌팔매질입니다. 혼외 정사를 한 여성이 공개 광장으로 끌려가 군중에게 돌을 맞게 되는 형벌인데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설령 살아남는다 해도 사회에서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멸시당하게 됩니다. 현지 여성과 실수로 접촉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그녀는 극단주의자나 광신자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원치 않는 결과를 피하려면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삼번 신부 납치 풍습. 팔레스타인의 거리에서 걷다가 갑자기 한 소녀가 여러 남자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 놀라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이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단지 신부를 납치하고 있는 중일 뿐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죠? 이건 팔레스타인의 독특한 결혼 풍습으로 배우자를 찾는 과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이 나라에서는 전통적인 연애 방식 대신 젊은 남성이 꿈에 그리던 소녀를 무대처럼 납치하는 형식으로 결혼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 소녀가 동의했는지와는 관계없이 말이죠. 이 행동은 단지 남성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친구들도 함께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이들은 소녀를 붙잡아 남성의 집으로 데려가고 그 후 신랑 측 가족이 신부의 가족을 설득해 결혼을 성사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신부가 쉽게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신랑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신부 측 가족이 개입하여 그녀를 강제로 남게 하거나 도망치도록 돕기도 합니다. 이 풍습은 1991년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지만 현재도 팔레스타인 결혼의 약 8/3이 이러한 방식으로 시작된다고 추정됩니다. 영화 같은 극적인 로맨스로 들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점은 신부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단순한 불법 납치이자 강제 결혼일 뿐입니다. 실비번 공공장소에서 정치 이야기 금지. 팔레스타인에 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는 공공장소에서 정치 이야기를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이슈가 매우 민감한 이 사회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긴장을 유발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정치란 단순한 토론 주제가 아니라 일상과 밀접한 감정적 주제로 때로는 아픈 기억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지역 문제와 관련된 정치적 주제는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일상 대화에서는 이러한 주제를 피하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고 갈등을 예방하는 지혜로 여겨집니다. 가령 가족이나 친구들과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정치 이야기를 꺼낸다면 분위기는 순식간에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의 편안함을 해치고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민감한 주제는 피하고 모두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문어부화나 음식, 현지 전통 같은 가벼운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현지인들과 잘 어울릴 수 있게 도와줄 뿐 아니라 여행 중 더 풍요롭고 즐거운 경험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11번. 밤에 휘파람 부는 것 금지. 팔레스타인의 고요한 밤에는 사람들이 보통 지키는 흥미로운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휘파람을 불지 않는 것입니다. 다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현지인들에게 휘파람은 단순한 자기 표현 수단이 아니라 영혼이나 초자연적인 존재를 불러올 수 있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밤에 휘파람을 부는 것이 평온함을 깨뜨리고 원치 않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 작은 마을을 밤에 거닐다가 장난삼아 휘파람을 불고 싶어졌다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지인들과의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밤의 고요함을 소중히 여기며 이 규칙은 전통적인 관습에 대한 그들의 깊은 존중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야외 파티를 즐기고 있을 때 흥겨운 음악이 흐르다가 누군가 밤에 휘파람을 불면 갑자기 분위기가 긴장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과 전통이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회에서는 이런 작은 행동조차도 깊은 상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10번. 양손을 허리에 올리는 행동 금지. 팔레스타인을 방문한 여행객들이 잘 모를 수 있는 흥미로운 소통 규칙 중 하나는 양손을 허리에 올리는 행동이 금기시된다는 것입니다. 이 동작은 현지 문화에서 도발적이거나 심지어 무례한 태도로 받아들여지며 특히 연장자와 대화하거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지인들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해석이 생겼을까요? 양손을 허리에 올리는 자세는 자신감이 지나치거나 상대에게 도전적인 태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대화에서의 존중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작은 몸짓 하나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여깁니다. 파티나 가족 모임에서 팔을 자연스럽게 내린 자세를 유지하면 훨씬 더 친근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올바른 예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손함과 존중을 중시하며 이는 아주 작은 행동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이러한 몸짓을 지키지 않으면 현지 문화를 무시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고 대화 속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9번. 돼지고기 섭취 금지. 팔레스타인을 방문하면 정말 다양한 음식들을 즐길 수 있지만 돼지고기로 만든 요리는 절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확신하건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90%는 평생 한 번도 돼지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이슬람의 가르침에서 비롯됩니다. 꾸란에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구절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무슬림들은 오랜 연구 끝에 돼지고기 섭취가 건강과 도덕성 모두에 해롭다고 믿고 있습니다. 첫째, 돼지는 불결한 동물로 간주되며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다양한 질병의 매개체로 여겨집니다. 둘째, 돼지는 무분별한 번식 습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인간의 행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무슬림 식당에서는 소고기를 중심으로 한 요리가 일반적입니다. 돼지고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고기 중 하나로 매년 약 10억 마리의 돼지가 도축되며 다양한 문화권에서 즐겨 먹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힌두교에서는 소를 신성하게 여기기 때문에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무슬림들에게 돼지고기는 신체에 부정한 음식으로 간주되며 꾸란에는 돼지고기를 포함해 금지된 음식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팔레스타인에서 돼지고기 요리를 찾을 수 없어도 놀라지 마세요. 8번. 성스러운 장소에 들어갈 때 지켜야 할 규칙. 장엄하고 아름다운 모스크는 탐험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꼭 방문해봐야 할 장소이지만 현지인들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모스크들은 신과의 연결을 상징하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할 때에는 이슬람 전통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기 위해 반드시 엄격한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규칙 중 하나는 복장에 관한 것입니다. 방문객들은 팔과 다리를 가리는 단정한 옷을 입어야 하며 노출이 심하거나 몸에 딱 붙는 옷은 피해야 합니다. 남성의 경우 티셔츠나 반바지 슬리퍼 착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성은 반드시 머리 스카프를 착용해야 하며 긴 머리는 스카프 안에 묶어 넣는 것이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옷은 손목과 발목까지 덮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모스크에 들어가기 전에는 신발을 벗는 것이 필수이므로 간편하게 벗을 수 있는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스크 내부에서는 손을 잡거나 키스하는 등 친밀한 행동은 철저히 금지됩니다. 사진 촬영 시에도 정해진 구역에서만 촬영이 가능하며 반드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합니다. 아이들은 반드시 보호자의 감독 하에 모스크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흡연이나 음식을 반입하는 행위는 철저히 금지되어 있으며 기도구역 내에서는 성스러운 꾸란이나 종교적 물건을 만지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단순한 제약이 아니라 방문객들이 의미 있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모스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깊은 문화적, 종교적 예절입니다. 7번. 왼손 사용에 대한 금기.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왼손을 사용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슬람 신앙에서는 왼손이 불결한 손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주로 개인 위생 활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왼손은 많은 종교 의식이나 중요한 자리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들거나 종교적인 물건을 다루거나 악수를 할 때 무슬림들은 일반적으로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선물이나 음식, 중요한 물건을 주고받을 때도 오른손이나 양손을 사용하는 것이 예의이며 이때 왼손은 항상 오른손 아래에 위치해야 합니다. 특히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에는 오른손 검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손가락은 오므린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왼손 검지로 가리키거나 사람을 손가락으로 직접 가리키는 것은 이슬람 문화에서 매우 무례한 행위로 여겨집니다. 무슬림 인구가 많은 지역을 방문할 경우 물건을 주고받거나 식사할 때 왼손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슬림이 선물이나 무언가를 건넬 때는 양손으로 특히 오른손이 위에 오도록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것을 가리킬 때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손가락 대신 손 전체로 부드럽게 가리키는 것이 문화적 오해를 피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평소와 다를 수 있지만 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무슬림 사회와 더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6번. 팔레스타인 동굴에 숨겨진 비밀. 팔레스타인은 수많은 역사적 유적이 있는 성지일 뿐만 아니라 지하에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동굴들은 한때 고대인들의 거주지였으며 현재는 매우 가치 있는 고고학적 장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 조용한 동굴들 아래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유물들이 수없이 잠들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고대 문명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굴의 매력은 단지 역사적 가치에만 있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동굴에서는 초자연적인 현상과 관련된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어 현지인과 외국 방문객 모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하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거나 어둠 속에서 이상한 빛을 보았다고 증언하며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낀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동굴들은 숨겨진 보물이나 잃어버린 비밀과 관련된 전설과도 연결되어 있어 탐험에 흥미를 더합니다. 방문객들은 웅장한 자연 경관을 감상하는 것뿐 아니라 고대의 미스터리를 직접 마주하려는 기대감으로 이곳을 찾습니다. 이처럼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이야기가 깃든 팔레스타인의 동굴은 단순한 고고학 유적지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세계에 매료된 탐험가들에게 끝없는 영감을 주는 장소입니다. 5번. 신성한 올리브 오일 신이 내린 선물. 수천 년 동안 올리브 오일은 신들로부터 받은 신성한 선물로 여겨져 왔으며 기적적인 치유력을 가진 것으로 믿어져 왔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고대 올리브 나무는 수천 년의 나이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가장 순수한 오일을 생산하는 나무로 유명합니다. 이 오일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많은 이로움을 준다고 여겨집니다. 이 올리브 나무들은 단순한 농작물이 아니라 생명과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특별한 방식으로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고대 나무에서 얻은 올리브 오일은 다양한 종교 의식과 전통 의학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몸에 바름으로써 악령으로부터 보호하거나 상처나 질병을 치유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의 신성한 올리브 오일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순례길에 이 오일을 지니거나 아픈 부위에 바르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일부 현대 연구자들은 이 오일이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4번. 알라의 성스러운 도시에 대한 언급 자제. 팔레스타인을 방문할 때는 다양한 점을 유의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종교에 대한 민감성은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알라는 아랍어로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유럽 미주 동아시아 또는 남아시아에서는 주로 이슬람과 관련된 용어로 알려져 있지만 아랍어권 지역에서는 기독교인과 유대교인들도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릅니다. 무슬림들에게 알라는 창조주이며 그들의 영적 삶에서 가장 신성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그들의 종교나 따르는 체제에 대해 부적절한 언급을 하면 심각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슬람권을 여행하면서 문화와 종교 철학에 대해 배우는 것은 좋지만 알라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의견을 나누는 것은 매우 신뢰가 되는 일이며 현지인들과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슬람에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권한은 오직 알라에게만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팔레스타인을 방문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3번. 사해 두루마리의 수수께끼. 1947년 사해 근처에서 발견된 고대 문서 사해 두루마리는 고고학계와 종교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단순한 고문서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감춰져 온 비밀로 기독교 이전 시대의 귀중한 종교 문헌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고대 유대인의 삶 신념 율법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필사본을 비롯해 다양한 종교적, 철학적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가치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서 미해결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학자들이 수년간 이 두루마리를 연구해 왔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문서 속에 예언이나 인류와 종교에 관한 중요한 해답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역사와 종교에 열정을 가진 이들에게 사해 두루마리는 20세기 최고의 발견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고대 문명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2번. 잃어버린 언약궤. 언약궤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신비로운 종교적 상징 중 하나로 꼽힙니다. 10계명이 새겨진 석판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전해지며 궁극적인 권능과 신의 보호를 상징하는 성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언약궤는 수천 년 전 역사에서 사라졌고 오늘날까지 그 정확한 위치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탐험가와 학자들이 언약궤를 찾기 위해 평생을 바쳤으며 팔레스타인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믿는 이들도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언약궤가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주거나 심지어 군대를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전설은 언약궤를 수많은 모험과 탐사의 중심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언약궤를 둘러싼 수수께끼는 여전히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으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적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 비밀을 풀고 언약궤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오직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1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2000년 된 조각상이나 거의 4000년 된 피라미드를 보며 놀라워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에 있는 한 도시는 이 모든 것을 능가합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알려진 예리코, 아랍어로는 아리하입니다. 이 도시는 무려 7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옥한 땅에 위치한 예리코는 푸른 오아시스로 온갖 초목과 꽃들로 가득 찬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곳의 특별한 점 중 하나는 산소 농도가 전 세계 평균보다 7% 높아 매우 독특하고 풍요로운 식물 생태계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환경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땅을 사고 정원을 갖춘 별장을 짓고자 몰려듭니다. 예리코에서는 어떤 종교든 자유롭게 따를 수 있고 금욕적인 삶을 선택하든 기쁨을 즐기며 술을 마시든 자유롭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어떤 삶의 방식이든 모두가 존중받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도시는 사회적 문제조차 거의 없다는 점에서 경이롭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집들을 보면 높은 담장이나 쇠창살이 거의 없으며 자동차들도 밤새 길가에 그냥 세워두어도 도난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예리코는 정말로 마법 같고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의 15가지 금기와 신기한 규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세상은 정말 다양하며 모든 곳에는 고유의 매력이 숨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탐험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